여러분, 어떤 여자들은 남자를 꽉 쥐고 연애를 하는데 어떤 여자들은 언제 남자가 떠나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연애를 해요. 대체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잘나서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서 여자들에 대한 선택권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은 타인을 대할 때 사람마다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친구를 대할 때의 내 모습과 직장 동료를 대할 때의 내 모습이 다르고, 또 직장 동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대하는지에 따라서도 내 모습은 달라지죠.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남자들이 한 번 만나면 그 여자를 놓치기 싫어서 애걸복걸하게 되는 여우녀들의 연애 방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흔히 착각하는 게 남녀 중에서 기가 세고 드센 사람이 갑이 되고 여리고 순한 사람이 을이 되는 상황을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꼭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초장부터 기싸움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사람은 오히려 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내가 슈퍼갑 위치에서 연애를 하던 사람들도 결국 상대방이 지쳐서 이별 선언을 하고 나면 대부분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의뢰 연애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기싸움을 통한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란 거예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남자가 나를 함부로 대하려 해도 대할 수가 없는 유치한 기싸움이 안 통하는 여자라는 인식을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감정 반응을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쉬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다루기 어렵다고 느낄지 몰라도 그냥 합리적인 대화를 피하고 기분을 맞춰주면서 원하는 것만 얻어내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애당초 이런 사람이랑은 깊은 관계를 생각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가장 어려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확실한 것을 경계해요. 특히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 상황에 대놓고 화를 내는 것보다 아무런 감정 반응을 하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항상 조심하게 되고 오히려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느라 전전긍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는 제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참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서운함,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은 당장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 불편함은 10분도 참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내고자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장 대화로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데 상대방은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여기서 대화라는 단어를 스킨십으로 바꿔서 본다면 상대방이 스킨십을 원한다고 내가 항상 그 스킨십을 받아줘야 할 의무가 없듯이 대화도 한쪽이 원한다고 다른 한쪽은 당장 시간이 필요하고 감정을 추스리고 싶은데 지금 당장 받아줘야 할 의무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원하는 쪽은 상대방이 대화를 할 때까지 계속 그 상황이 머릿속에 맴돌고 불편한 감정을 인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반대로 가져가야 해요.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를 피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 감정을 알 수 없어서 함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럼 제 감정은 어떻게 해야 해요? 사실 꼭 말해야 하는 문제들은 결국 얘기를 해야 하긴 하죠. 아예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추후 비슷한 문제가 재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1차적인 부정적인 감정은 스스로 해결할 줄도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서운함이 생겼을 때 지금 당장의 서운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면 상대방을 비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차적인 감정은 스스로 며칠간 정리를 한 뒤에 이성적인 대화로 상대방에게 내가 그 당시 느꼈던 감정을 설명하면 그건 문제 해결 방식의 대화가 되는 겁니다. 감정은 너무 쉽게 드러낼수록 점점 희를 잃어간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상대방에게 내 독립성을 느끼게 해줘야 해요. 우리는 보통 연애를 시작하면 서로에게 의존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일상의 시간, 심리적 위안, 내 감정을 처리하는 대상으로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관계가 돈독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의존이 연애에 주는 영향은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고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영향도 있지만 대부분 현실적인 상황에서 과한 의존은 상대방을 피로하게 만들고 내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또한 내가 상대방에게 의존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 반응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결국 상대방은 이런 연애 상황에 자만하게 될 거예요. 결국 처음엔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내 의존을 받아주던 상대방이 어느 순간 내 의존을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내가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연애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는 서로 의존하는 관계지만 아이러니하게 가장 이상적인 연애의 형태는 관계에 의존하는 비율이 적고 상대방이 느끼기에 자신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다고 느끼게 만드는 연애예요. 이런 상황으로 연애가 흘러가면 상대방은 자신의 파일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되고 나에게 더 많은 애정을 원하게 돼요. 처음엔 요구도 해보고 수정도 부려보겠지만 결국 내 기준에 맞는 행동을 통해 애정을 끌어내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점점 상대방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다 보니 나중엔 상대방이 내 기준에 맞춰주지 않으면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애정을 주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방식의 연애를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애정을 주지 않는 방식은 상대방이 외로움을 느끼게 만들고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게 만드는 방식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내 삶의 완성도가 높아 상대방이 오히려 의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 스스로의 독립성을 높여야 하는데 상대방 없이도 내 개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 없이도 내 감정을 스스로 잘 다룰 수 있어야 해요. 아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떡해요?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애에 의존하는 이유는 연애만큼 즐겁고 행복한 감정을 느낄 만한 활동이 적어서예요. 그래서 무료한 일상, 여유 시간이 많은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일수록 연애만 시작하면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고 루틴처럼 하는 활동이 많은 사람일수록 연애에 의존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아요. 다른 활동들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감정을 충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애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의존적인 성향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마음을 고쳐먹거나 의존을 줄이려고 노력하기보다 내가 어떤 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끼는지를 먼저 찾아야 해요. 개인적인 취미 활동도 좋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는 활동도 좋아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 연애 외적으로 얻는 일상에서의 만족감이 올라가야 독립성을 갖출 수 있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정신적 연령이 연상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연애에서의 가불은 누가 더 성숙한가로 결정되는 거라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연애 초반엔 평소에 더 성숙한 사람이 져주는 경우가 많아서 겉으로 보기엔 을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나 선을 넘는 상황에서 더 성숙한 사람이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연하남들을 좋아하는 여자들도 사실 연하남들 특유의 찡찡거림이나 어린 모습이 좋은 게 아니라 연하임에도 느껴지는 오빠미의 반전 매력을 느끼고 반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싶다면 내가 연상이건 연하건 상관없이 상대방이 느끼기에 연상처럼 느껴져야 해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어른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른스러운 척을 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죠. 아무래도 연인 관계는 다른 관계랑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니 사소한 감정마저 표현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그 당시에는 당연히 표현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나고 보면 찡찡거림, 어린 투정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준을 하나 정해드릴게요.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에서 내 감정의 우선순위를 밀어두고 문제 해결식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일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랑 약속한 데이트를 펑크내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연인에게 우리는 나보다 다른 일을 우선시하는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이런 감정을 상대방이 알아주길 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겪어보셨다시피 이런 목적에서 털어놓는 불만은 상대방이 초반에는 미안해할지 몰라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목적을 상대방이 데이트 약속을 펑크내지 않도록 만드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내 불쾌함을 드러내는 표현보단 네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너한테 뭐라고 불만 털어놓진 않아. 그런데 내 시간도 조금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요즘 바빠서 계속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급하게 일정이 바뀌더라도 내가 다른 일정에 시간을 쓸 수 있는 준비를 해놓을게. 너도 주말인데 갑자기 고생하게 된 거 알아. 밥은 먹고 일해.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우리를 본인보다 훨씬 성숙하다 느끼고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얘기 여기까지 준비해봤는데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런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면 감정 절제가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정 절제도 전부 훈련이에요. 마음가짐을 바꾸려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고 싶은 순간에 그걸 참아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연애언어TV를 구독하시고 여러분 연애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보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